법무법인 태원 형사전문 김범기 변호사입니다. 근래 여러 사건에서 스토킹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나아가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죠. 경미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수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역시 과거와 달리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엄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동을 반복하여 불안,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고, 대표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전화나 SNS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 주변에서 머뭇거리는 등 기다리는 등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를 여러 차례 하거나 전화를 하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실제 하급심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부재중 전화를 여러 차례 하였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수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라면 유죄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가 되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그 기준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부재중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부재중 전화를 어떤 이유로 한 것인지, 전화하기 전과 그 다음 행위자와 피해자가 어떤 언행을 하였는지 두루두루 살펴 유무죄 판단을 하여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이와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과거에 없었던 형사범죄로서 개정이 잦고 법리 해석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정도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범죄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태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